자, 54쪽부터인데 정호는 좀 잘 설명 잘 할 테니까 잘 들으면서 해야 되겠네요. 자, 기권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기 한번 한 거긴 한 겁니다. 우리 내공임으로 한 거긴 하죠. 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질소와 산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얘가 21%고 질소가 78%여서 대부분 이제 99%가 산소와 질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산화탄소나 수증기나 아르곤이나 이런 기체들도 있어요. 높이에 따라 기온의 분포가 일정하지 않고 대륙권에선 떨어졌다가 성층권에서 올라갔다가 중간권에서 떨어졌다가 열권에서 올라가고, 대기 중에 수증기는 기상현상을 일으킨다. 뭐 이런 말은 맞죠. 예. 기상현상이라고 하는 건 눈 오고 비 오고 이런 거, 수증기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공기는 열권에 모여 있다. 열권의 공기 엄청 희박하고요. 자, 범위는 지표로부터 1000km까지다. 1000km까지. 예. 대기권은 1000km까지로 설정을 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그래도 중력이 이렇게 힘을 발휘합니다. 예. 물론 지표 근처에 있지만 1000km까지다. 그 다음에 2번, 예, 아까 얘기했죠. 여기 질소고, 제일 많은 게 질소고 21%는 산소고, 그래서 이게 질소, 예, 맞네. 예. B가 이산화탄소 아니고요. 이산화탄소는 이제 0.38%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A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막아준다. 예, 그거는 이제 오존의 역할인데, 오존이죠. 오존이가 아니라. 예, B는 아니죠. 이게 수증기 말하는 건데. 예. 근데 얘네 둘은 온실기체가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 질소와 산소는 적외선을 흡수하는 온실기체가 아닙니다. 예,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고,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랑 메테인, 뭐 프로페인 가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하여튼 이산화탄소나 뭐 메테인, 뭐 이런 애들이 온실기체입니다. 예, 온실기체 아니야, 둘 다. 예, 온실기체는 지구에서 나가는 적외선을 흡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특정 그 흡수하는 게 그 분자마다 달라요. 예, 그래서 아무튼 저 둘은 적외선을 흡수하는 그런 온실 기체가 아니다. 기권을 4개의 층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높아질수록 온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예.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예, 답은 2번이고. 자, 그래서 밑에서부터, 예,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대류권. 지금 외워야 돼, 지금. 수업할 때. 성층권, 이건 중간권, 이건 열권. 외워야죠. 예,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A서부터. 예. 1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대륙권이었습니다. 대륙권에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한다. 오로라 나타나는 건 열권이에요. 열권. 자, B층에 대부분의 공기가 포함된다. 뭐 A층입니다. A층. 대부분의 공기는 대륙권에 많습니다. 성층권도 조금씩 희박해지는 거고, A와 B는 경계를 성층 경계면이라고 한다. 근데 이거는 밑에 있는 애 기준이야. 그러니까 A와 B의 경계면은, 얘는 대륙권이고 성층권인데 요 경계면은 대륙권 계면이라고 해요. 대륙권 계면. 요거는 이제 성층권과 중간권의 계면인데, 요거를 이제 성층 권계면이라고 해요. 밑에 있는 거 기준입니다. 요거는 이제 중간 권계면이라고 합니다. 중간 권계면. 이해 가시죠? 그래서 A와 B의 경계를 대륙권계면이라고 하는 거고, C층은 안정하여 장거리 비행의 항로로 이용된다.
안정한 층은 성층권 말하는 거죠. 성층권 B고요. 어느 애가 안정하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애들. 그게 뭔 얘기냐면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죠. 높이 올라가는데 기온이 낮아져.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위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 있는 건데,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요. 무거운 애는 자꾸 내려오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섞여 대류가 일어나. 대류가 A층 대류가 일어납니다. 대류권이기도 한데 대류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중간권도 차가운 애가 위에 있고 따뜻한 애가 아래에 있으면 따뜻한 공기는 주변보다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얘 차가운 공기 내려오려고 해요. 그래서 얘도 대류가 일어나. 대류. 근데 얘는 차가운 공기가 아래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잖아. 그러면 그건 안정한 거예요. 왜냐면 차가운 공기가 더 무거우니까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정한 대기층이에요. 여기 열권도 안정하다. 자, 안정하다라는 건 대류가 없다라는 거고. 근데 막 비행기 지나가야 되는데 막 바람 불고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성층권으로 지나가요. 성층권으로 비행기 갈 때. 사실 성층권은 그 X선 같은 게 많아서요. 그렇게 건강에 좋은 건 아니다, 사실. 근데 그래도 성층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비행기 그 조종사분들은 이렇게 비행을 많이 하잖아? 그러면 뭐 이렇게 방사성 검사 뭐 이런 거 받아요. 왜냐면 그 X선이나 이런 게 많은 데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비행기 안전을 위해서는 성층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B 이야기고, 안정하여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주로 이용된다. D층은 밤과 낮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 이게 맞네. D는 열권인데 열권은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온실효과 같은 게 안 일어나고 밤과 낮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 자, 이걸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동그라미 틱 치지 마시고 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그런 데는 성층권과 열권입니다. 대기가 안정하여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 둘 다입니다, 둘 다. 성층권, 열권 둘 다. 근데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흡수한다. 이거는 성층권 얘기죠, 성층권. 근데 지금 성층권이 B잖아요, B. 답은 2번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권에 대한 설명 옳은 거 7번에. 자, 인공위성의 궤도로 이용된다. 이거는 이제 열권입니다, 주로 열권. 열권 쓰시고 외워야 됩니다. 인공위성의 궤도로 이용되는 곳은 열권. 대류가 일어나고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대류권이죠, 대류권. 중간권 계면의 기온이 가장 높다. 아니고요. 기온이 왜 아니냐면 낮다야, 낮다. 중간권 계면이 제일 낮아요. 고위도 지방에서 오로라가 나타난다. 이건 열권 이야기입니다, 열권. 오로라는 열권에 나타나고 태양풍이 오면서 지구 그 공기들이랑 이렇게 이제 마찰 같은 게 생기면서요. 마찰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 하여튼 플라즈마 상태 같은 게 됩니다. 플라즈마 상태. 그 대기에서 전하를 띤 입자들이 막 부딪히면서 오로라가 나타납니다. 행성 간 물질이 대기와 마찰로 인해서 이제 유성이 나타난다. 이게 맞는데 어려운데, 뭐 행성 간 물질은 그냥 떠다니는 물질 말하는 거야. 행성과 행성 사이에 있는 애들. 행성 간 물질. 그런 애가 아무튼 공기와 마찰에 의해서 유성이 생기는데, 열권은 너무 희박해서 뭐 이렇게 타기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중간권 정도 돼야지 이제 유성이 관측이 되는 겁니다. 별똥별이 관측이 되는 거죠. 답은 5번이고. 자, 지구 복사 평형과 지구 온난화, 복사 에너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모두 고르면
복사 에너지는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전달되는 에너지다. 이거 맞아요. 예. 뭐 1학년 때 이제 예. 열의 전달 과정을 배울 때 이런 거 배웁니다. 자, 맞는 거는 일단 1번. 자, 온도가 높은 물체만 복사 에너지 방출하는 게 아니고 모든 물체가 방출하고요. 온도에 관계없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 모두 같다. 아니고 온도가 높을수록 복사 에너지가 커지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다. 아니고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끊임없이 복사 에너지를 받고 있다. 맞죠? 네. 맞죠? 앞으로 한 50억 년은 더 받습니다. 1번, 5번이고. 자, 적외선 등을 켜놓고 온도 측정했다. 온도가 처음에는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올라가다가 나중에 일정해져요. 예, 그런 건 이제 복사 평형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왜 일정해지냐면 컵의 온도가 올라가면 내보내는 에너지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켜놨으니까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적었을 때는 그때는 올라가요. 그때 올라갑니다. 여길 봐, 여기를.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애가 적을 때는 올라가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나가는 애가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들어오는 애랑 나가는 애랑 같은 거야, 여기가. 그래서 이건 복사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답이 1번은 이제 맞는 설명이고, 알루미늄 컵은 지구, 적외선 등은 태양에 비유되고, 컵 속의 공기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상승한다. 계속이라는 말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상승하다 일정해지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컵이 방출하는 에너지양과 흡수하는 에너지양 같아진다. 적외선 등과 컵 사이의 거리가 현재보다 가까워지면 복사 평형을 이루는 온도가 높아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더 가까이 있으면은 복사 평형 온도가 더 높아져요. 예. 왜냐면 흡수하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내보내는 에너지도 많아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온도가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자, A일 때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이러면 흡수하는 에너지 양은 방출하는 에너지 양보다 많다. 맞죠? B일 때 복사 평형에 도달한다. 아니고 C일 때고요. 니은 틀렸고 디귿 이후 에너지 흡수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흡수는 하는데 방출하는 양이 많아져서 온도 변화가 없는 거지. 예, 흡수하지 않는다. 아니죠. 답은 1번. 자, 11번에 지구 복사 평형을 나타낸 것이다.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에 도착한 게 100이야. 그러면은 30%는 반사돼. 일단 외워야 됩니다. 30% 반사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지표에 30에서 이제 100에서 30 빼면 이제 70 남잖아요. 예, 지표에 한 50% 흡수되고, 예, 대기 중에 한 20% 흡수됐다가, 자, 방출할 때 대기에 흡수됐다가 우주로 나가요. 근데 아무튼 그냥 나가는 애랑 흡수됐다가 나가는 애랑 합쳐서 70이 나가야 되는 거야. 응? 자, 그래서 반사되는 에너지 양 30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지구에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100이 아닙니다. 그냥 바로 반사되는 게 있기 때문에 70만큼만 70이다 70. 틀린 거 찾는 거니까 2번이고요. D는 B와 C가 같다. D는 B 플러스 C와 같다. 맞죠? 가 과정에서 온실효과가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자, 가 과정은 뭐냐면 이제 대기가 지표로 재방출하는 과정. 그때 따뜻해지는 거예요. 요때. 요게 이제 온실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구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맞습니다. 지구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12번. 자, 만약에 이제 달에서는 대기가 없으니까 들어온 게 바로 그냥 나가버리는데, 지구는 대기가 두껍게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들이
이 그 공기를 데워주고 나가요. 데워주고. 흡수했다 재방출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데워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됩니다. 자, 가는 복사평형 일어나고 나는 온실효과 나타나고 평균 온도는 나보다 가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고요. 나일 때 높은 거야. 나일 때. 그래서 온실효과가 일어나야지 높은 거야. 자, 온실효과는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건 안 좋은 건데 온실효과는 일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걸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겠고 온실효과는 이렇게 일어나야지 따뜻하게 살 수가 있는 거야. 평균 15도씨 정도로 살거든요. 만약에 온실효과가 안 일어나면 달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엄청 추웠다 엄청 더웠다 이러는 거야. 지구 온난화가 나쁜 거지 온실효과는 나쁜 게 아니야. 그거를 좀 아셔야 되고. 자, 답은 3번이고요 12번이 3번이고 다음에서 설명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기체만으로 이렇게 짝지은 것은 대기가 복사평형을 일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하는 과정에서 지구 기온이 높게 유지된다. 네. 아까 내가 질소, 산소 아니라고 했는데 얘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 아시면 되죠. 질소, 산소 아니구나. 수증기도 돼요. 수증기도 온실 그 기체입니다. 그래서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뭐 프로페인 가스 요런 것들이 뭐라고 하냐면 온실 기체라고 불러요.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기체.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온실 기체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근데 이게 적외선 형태야, 적외선 형태. 질소랑 산소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14번. 자, 지구의 온실효과와 온난화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온실효과에 의해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 이루어지는 거 맞고요.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 메테인이 맞고, 지구 온난화는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맞고, 대기 중에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 평균 기온 낮아진다 아니고요. 지구 온난화로 해발 고도가 낮은 섬들이 침수될 수 있다 맞죠. 뭐 얼음도 녹고요. 열팽창도 일어나고. 15번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 자, 그 다음에 16번. 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구 평균 기온도 높아진다. 옳지 않은 거. 지구 평균 기온이 대체로 높아지고 있고, 온난화라고 하고 저런 거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온실효과가 약화되는 게 아니라 강화되는 거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화석 연료의 사용 증가이다. 맞죠?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은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와 관련이 있다. 맞습니다. 18번. 자, 기권의 층상 구조다. 대류가 일어나는 층 A랑 C, 이름도 쓰래요. A는 대류권, C는 중간권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예? 그렇구만. 17번. 지구 온난화 해수면이 상승하고요. 옳지 않은 건데 지금 극지방의 빙하가 녹는다. 괜찮고 그렇게 되고요. 육지면적 증가한다. 틀렸죠. 예. 해수면이 상승하면 육지면적이 감소하지. 열대 식물의 서식지가 고위도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바나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르지도 못했고 이제 제주도에만 있었어요, 바나나가. 근데 점차 이제 요런 데서 이렇게 자라, 이런 데 따뜻해져가지고. 뭐 사과 이런 거 뭐 대구에서만 이렇게 났었는데 요즘에 뭐 강원도 이런 데서도 사과 기릅니다. 예. 왜냐면 이제 따뜻해져가지고. 또 뭐 있나? 뭐 대나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원래 전남이나 이런 데 많았었어, 대나무. 근데 요즘에 여기 다 대나무 있어요. 아파트에 대나무 있습니다. 대나무도 원래 열대 식물이어서 아열대 식물이라고 해야겠네. 자, 아무튼 요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 됩니다. 가뭄, 사막화, 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18번. 아까 전에 이거 대류가 일어나는 층은 A와 C 했고요. A는 대류권, 대류층이라고 쓰지마, 대류권이라서. 예, C는 중간권. 자, 성층권 내에 오존층이 있는 거긴 해. 그거는 이제 오존층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한 20에서 30km 그 사이에 오존층이 있죠. 근데 요거는 성층권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 원래 그렇게 하니까. 자, 대류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 일어나지 않는 층, C죠, C. 예, C. C인데 중간권 말하는 거고. 이유, 수증기가 없어서 그래요. 수증기가 없기 때문이다. 쓰시면 되고요. 높이 올라갈수록 비층의 기온이 높아지는 까닭,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복사 평형에 이제 다다라는 거죠. 지금 나의 B 구간에서와 같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예. 복사 평형이라고. 복사 평형. 컵 속의 공기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은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야죠. 네, 보세요. 네. 이렇게 쓰셔야 되고, 오토화학 있죠? 57쪽 해주시고요. 20번에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기온이 계속 상승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예.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만큼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여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57쪽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실력 탄탄. 요런 얘기 했는데요.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 그러면 이제 3번처럼 됩니다. 3번처럼.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떨어져야 하는데, 중간권 계면 가지고 사실 떨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다가 올라가다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 그럼 그냥 떨어졌다가 올라가요. 이렇게. 3번처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요 높이는 대략 중간권 계면 정도 되는 거고. 자, 이게 빛이 원래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원래 퍼지기 때문에 빛 에너지 더 많이 받는 게 B예요. B가. B는 더 높은 상태에서 복사 평형을 이룹니다. A와 B는 적외선 등을 켜면 바로 복사 평형을 이룬다. 아니죠. 달궈지는데 시간 걸리고, 복사 평형 이루는 온도는 B가 A보다 높다. 이게 맞습니다. 많이 들어오니까 많이 나가야 되는데, 많이 나가려면 온도가 높아져야 돼. 복사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A와 B가 같다. B가 더 오래 걸리고요. 복사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B가 A보다 길다. B가 A보다 길다. 이것도 맞아 보이네. 근데 온도가 빨리 올라가니까 꼭 그렇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건 이제 B는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룹니다. 더 높은 온도에서. 그래서 시간은 뭐 비슷할 것 같긴 하네요. 왜냐면 얘가 더 빨리빨리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도는 더 높은 온도에서 2번이 확실히 맞고 4번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A와 B는 모두 온도가 하강하다 일정해진다. 아니죠. 상승하다가 일정해집니다. 자,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지구에 출입하는 에너지인데 태양에서부터 지구에 온 애들을 이렇게 나가는 건데 들어온 만큼 나가는 거고요. A의 양은 위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둥글잖아요. 적도는 저위도인데 저위도에서 받는 빛 에너지가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이제 같은 면적당. 여기 위쪽으로 고위도로 갈수록 비스듬하게 빛이 비추기 때문에 저위도가 온도가 더 높아요. 위도에 따라 달라진다. 맞아요. A의 양과 B, C의 양을 합한 것과 같다. 왠지 맞을 것 같지만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온 것만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 틀렸어요. 이거. 그러니까 얘랑 합한 거랑 같은 거 아니고 A랑 B랑 같아야 돼. A랑 B랑. A랑 B랑. 온실효과와 관련 있는 건 C다. 맞아요. 이게 C가 열에너지 재방출해서 따뜻해지는 거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C의 양이 증가할 것이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맞죠? C의 양, 재방출하는 양이 많아지죠. 답은 2번. 옳지 않은 건데 A랑 B랑 같아야 됩니다. A, C가 아니라. 자, 구름과 강수는 좀 했나? 안 했어요? 구름과 강수 58조. 자, 대기 중에 수증기가 떠다니고 있어요. 떠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물 표면에서, 물의 표면이라는 말 중요한데, 표면에서 이 입자들 가운데, 물 표면에 있는 입자들 가운데 이 물하고의 인력을 이기고 자유롭게 날아가는 애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물 표면에서 물에서 수증기로 바뀔 수 있어요. 꼭 끓는 점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 표면에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하고,
자, 젖은 빨래가 마른다던가 컵에 담아둔 물이 줄어든다던가 물에 젖은 종이가 마른다던가 이 바닥이 마른다 이런 거는 증발. 자, 봐봐. 요게 이제 날아가는 애가 더 많아. 들어오는 애도. 그러니까 들어오는 애도 있어요. 들어오는 애도. 들어오는 애들은 이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건데 그런 건 음결. 근데 증발 속도가 음결 속도보다 빨라. 그러면 얘는 물의 수위가 점점 줄어들면서 증발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죠. 근데 뭐 비가 많이 왔어. 뭐 아니면 물을 막 뿌렸어. 그래서 공기 중에 물이 많아. 수증기가. 그러면 들어오는 애도 많아지고 나가는 애도 이렇게 똑같아. 예를 들어서 3개 들어가고 3개 날라가. 그러면 이거는 이 공기가 포화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포화 상태. 이건 이제 포화 상태고 이건 불포화 상태고. 자, 음결이라고 하는 거는 수증기를 이렇게 떠돌다가 차가운 음료수 캔 표면에 물방울로 맺힌다던가 새벽에 식물 잎에 이슬로 맺힌다던가 아니면 안개가 생긴다던가 창이나 안경에 김이 서린다 이런 것들은 음결되는 거지. 음결. 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는데 최대로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포화 상태라고 하고요. 수증기가 좀 뭐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 뭐 이러면 이제 불포화 상태가 되는 거고. 자, 이런 게 이제 계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뭐 수행 본다고 해서 내가 이거부터 나갔나? 그랬나요? 아닌가? 기억이 없지. 하여튼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런 뭐 수행 뭐 본다고 나왔어요? 저희 포트폴리오 점수에 반영되는 쪽지 시험 본다고 하셨어요. 어디요? 여기요? 그 화학식 부분. 아, 화학식? 또 화학식이야? 언제 보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또 화학식도 해야 되네. 이랬다 저랬다네. 화학식도 하지 뭐. 화학식을 해야 되네, 그러면은. 일단 간단히 하고 합시다. 예. 자,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 양이고, 포화 수증기량은 이제 기온이 높아질수록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해지고 얘네가 이제 다시 음결이 되기가 좀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로 떠 있는 양이 더 많아요. 그래서 기온이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포화 수증기가 증가합니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 증가한다. 이거 아셔야 되고, 공기의 포화 상태 판단,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수증기량 중 실제 수증기량으로 판단한다. 뭔 소리지? 다시.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이게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어디서나 이래. 이거는 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포화 수증기량은. 그래서 기온이 만약에 15도씨다. 그러면 최대로 10.6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현재 수증기량이 뭐 5.4다. 그러면 이제 포화가 안 된 거죠. 최대 10.6까지 포화가 될 수가 있는데 C공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증기량이 10.6이야. 10.6. 근데 25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야? 20이야. 20. 그럼 얘는 포화가 안 된 거죠. 근데 얘한테 이런 C공기에 물을 막 뿌려. 그래가지고 수증기가 점점 많아졌어. 그러면은 포화가 된 거고, 이런 공기를 온도를 낮춰. 온도를 낮추다 보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또 포화가 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만약에 같으면 포화가 된 거죠. 당연히 포화가 된 거죠. 근데 얘는 포화가 안 된 거죠. 얘는, 그쵸? 얘는 포화가 안 된 거다. 자, 포화 상태, 포화 수증기량 곡선상에 있는 공기이다. 요런 건 다 포화 상태야. 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
포화 수증기랑 곡선 아래에 있는 아래에 있는 건 불포화 상태. 불포화된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 수증기를 공급하거나 온도를 낮춘다. 이해 가나? 이게 가는 게 온도 낮추는 거 이해 가시나? 기온이 낮아지잖아요. 기온이 낮아지잖아요. 기온은 똑같은데 수증기량을 높이는 거잖아. 수증기량을 높이는 거잖아. 수증기를 공급한다. 기온을 낮춘다. 기온을 낮추다 보면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가 있어요. 그거를 이슬점이라고 한다. 기온을 낮추다가 보면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C 공기의 이슬점은 15도씨입니다. 근데 만약에 A 공기의 이슬점은 얼마냐? 그럼 그래도 15도씨예요. A 공기도. A 공기도 15도씨에서 응결이 시작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에 의해 결정되는 거. 현재 수증기량이 만약에 10.6이다. 그럼 이슬점은 15도씨야. 어떤 공기든. 근데 현재 수증기량이 만약에 20이다. 그럼 이슬점은 얼마냐면 25도씨야. 다시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현재 수증기량이 이만큼밖에 없으면 이슬점이 낮아지고 수증기량이 높아지면 이슬점이 높아지고 현재 수증기량이 높아지면 이슬점 높아지고 자, 이슬점의 변화 요인 실제 수증기량하고 관계가 있다.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아진다. 이슬점 판단 불포화 공기가 냉각되어 포화 상태가 될 때 온도이고 수증기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냉각될 때 포화 수증기랑 곡선과 만나는 점의 온도 냉각될 때 포화 수증기랑의 곡선과 만나는 점의 온도 맞잖아요. 이슬점 맞잖아요. 자,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이랑 같다. 요 말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과 같다. 잘 해봐. C 공기의 이슬점은 15도씨야.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수증기량과 같다. 같잖아요.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수증기량과 같다. 같잖아요. 문장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나온다니까.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과 같다. 같아요. 같을 수밖에 없어. 응결량 구하기. 얘를 그러니까 딱 20도씨로 냉각한 게 아니라 더 냉각을 하는 거예요. 10도씨까지.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수증기량이 이만큼인데 온도가 낮아져서 포화 수증기량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만큼은 응결하게 돼요. 응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공기가 지금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냐면 14.7이에요. 지금 14.7이 있었는데 10도씨로 낮춰.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이 7.6이에요. 7.6 빼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응결량이 나와. 근데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될 게 얘가 공기 1kg 당 응결량이야. 공기가 1kg 있을 때는 7.1g이에요. 근데 만약 공기가 2kg이다. 그럼 이거 2배 해주셔야 됩니다. 공기 1kg 있을 때 응결량을 구한 거기 때문에 공기가 뭐 2kg이다. 그럼 2배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뚜껑을 열어놓으면 이제 이렇게 자꾸 퍼져 나가서 증발이 자꾸 될 텐데 뚜껑 닫아 놓잖아. 그럼 수증기가 여기 갇혀 있잖아요. 그럼 수증기가 점차 많아져서 포화 상태가 되면 날아가는 애랑 응결되는 애 똑같으면은 수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선생님 설명하는 거 이런 거 다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보기에. 자, 가열하면은 온도가 높아지니까 뭐 응결이 일어나지 않고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나서 깨끗해져요. 깨끗해집니다. 이 안이 뿌옇지 않다 이거지. 근데 찬물에 넣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면서 물방울로 응결이 되기 때문에 이 안쪽 표면에 응결이 생기고요. 뿌옇게 흐려집니다. 안개처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59쪽 칸 채우기 먼저. 물 표면에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것을 증발이라고 해. 끓음 아니다. 증발 쓰시고,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현상,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현상, 응결. 예, 지금 외워야 됩니다.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 포화 상태. 자, 포화 상태의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 양, 포화 수증기량. 자,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 온도, 이슬점, 응결점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이슬점. 실제 수증기량에서 냉각된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을 빼면 응결량이 나옵니다. 응결량. 자,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시죠. 열심히 풀어보세요.
학교에서 배웠어 이거? 아직 안 배웠어? 왜 내가 이거부터 했지? 학교에서 뭐 배웠어요? 앞에 조금만? 근데 수행은 화학식을 본다? A가 나눠져서 해가지고 진도가 친구 달라요? 진도가 달라? 저희는 너희는 화학해? 화학이 A 시간이고 불은 이런 게 B 시간인데 네. A에서 쪽지 시험 A가 아니야? 저는 A, B로 안 나눠졌어요. 진짜? 같은 학교 아니야? 같은 학교 반이 많아서 그런가? 15개 반 있어요? 13개 13개? 뭐 다 열심히 하겠네. 자, 보자. 새벽에 풀잎에 맺힌 이슬, 은결이죠. 예. 새벽에 발생한 안개, 그런 거 물방울입니다. 은결이 일어나서. 예, 빨래가 마른다, 증발. 예, 차가운 음료수 캔 표면에 물방울 맺힌다. 예, 은결. 일정한 양의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에는 한계가 있다. 맞고요.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 감소한다. 틀렸고.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낮아진다.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똑같아도 요 정도 수증기가 있으면 이슬점이 요만큼이고 요 정도 수증기가 있으면 이슬점이 이만큼이야. 응? 그러니까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아지죠. 이렇게 높아지죠. 기온이 높아지죠. 이슬점이. 응? 기온이 높을수록 이슬점도 높아진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슬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기온이 높으면. 기온이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지는 거고,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과 같다. 이게 맞다니까?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과 같다.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 같다. 맞잖아요. 그렇죠? 자,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켜서 기온을 낮추면 포화 수증기량, 기온이 낮아졌지? 감소하죠. 이슬점은 일정해. 왜냐면 밀폐된 공간. 수증기 유입이 있나? 실제 수증기량이 달라지나? 안 달라져요.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슬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왠지 뭔가 감소되거나 증가할 것 같죠? 네.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슬점은 똑같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야. 자, 포화 상태 공기는 지금 A밖에 없어요. A. 불포화 상태 공기 나머지 있죠. 선분 밑에 있는 애들.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는 온도가 같은 공기 말하는 거예요. 포화 수증기량이 다 얘는 A든 C든 D든 다 20이야. 20. 응? A, C, D. 이슬점이 낮은 공기 D. D. D는 10도씨고요. C는 20도씨고요. A랑 B는 25도씨가 이슬점이에요. 이슬점. 이런 걸 그래프를 잘 따라가시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C 공기의 이슬점. C 공기. 온도가 낮아지다가 포화가 됐어. 20도씨. 이슬점 20도씨 써라. 14.7 쓰지 말고. 실제 수증기량 이렇게 따라가면 돼. 14.7. 자, C 공기 1kg을 1kg에 체크하세요. 1kg 1kg을 15도씨로 냉각했을 때, 자, 응결량을 구하려면 현재 실제 수증기량이 14.7이고 15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10.6이고 빼면 이제 4.1이죠. 4.1. 근데 이게 1kg이니까 요건 이제 그램 퍼 킬로그램 이거를 뗀 거예요. 이거 없어도 돼요. 지금은
왜냐면 1kg, 공기 1kg 기준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일단은 이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네. 잠깐만 5분만 쉬었다가 앞서기 하겠습니다. 네.